자, 안녕하세요. 명순의 요소입니다. 지금부터 누룩팥죽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일반 팥죽 끓이는 방법과 비슷하게 끓여서 마지막에 누룩을 넣어서 하룻밤 숙성시켜서 드시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이 변이 좋게 나옵니다. 자, 이 영상에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이 만드는 과정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, 그리고 누룩팥죽이 소화가 잘 되고 왜 변이 좋은가, 그리고 왜 또 맛이 깊은 맛이 나는가, 그 이유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팥죽을 끓이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팥 500g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누룩 150g을 준비합니다. 자,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팥을 하룻밤 한 10시간 이상 불리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팥을 밤새 불립니다. 뭐 좀 길게 불릴수록 좋습니다. 최소 10시간, 15시간 불리시면 됩니다. 자, 팥을 불리지 않고 바로 끓여도 됩니다. 그 방법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밤새 불린 팥을 다시 한번 세척하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준 다음 강불로 삶아줍니다. 자, 이 과정은 이 팥의 쓴맛이나 떫은 맛을 빼내는 과정입니다. 자,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요, 이 밤새 불린 팥은 한 1, 2분 삶아서 불을 끄고 30분간 놔두고요, 팥을 불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삶았을 때는 한 5분 이상 이렇게 팔팔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약 30분, 뭐 길게는 1시간 이상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. 자, 오래 끓이고 오래 놔둘수록 이 떫은 맛은 많이 제거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팥 색깔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팥죽을 다 끓여놨을 때 이 팥죽 색깔이 이쁘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내가 위나 장이 극히 약하신 분들은 이 떫은 맛, 쓴맛은 우리 몸에 독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빼내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불을 꺼주고 이 상태로 약 30분간 놔둡니다. 자, 이렇게 30분쯤 지나면은 이것을 다시 헹궈줍니다. 자, 팥을 깨끗이 헹군 다음에 이 물을 붓고 삶아줍니다. 자, 이때 물은 약 2리터가 좀 못 뛰게 좀 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물이 또 너무 적으면은 바닥이 탈 수가 있으니까 좀 넉넉히 부어준 겁니다. 자, 강불로 끓여주기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추가 딸랑거리면 바로 불을 좀 최대한 줄여서 이 추가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불을 줄여줍니다. 자, 불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 구멍으로 막 끓어 넘칩니다. 그래서 추가 딸랑거리면은 바로 불을 줄여서 추가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해서 약 30분간 더 삶습니다. 자, 압이 빠지자마자
자, 이렇게 뚜껑을 열어두고 식힙니다. 자, 1시간 정도 충분히 식혀야 됩니다. 이 뜨거운 것을 믹서기에 갈면은 믹서기가 고장이 나니까 충분히 식힙니다. 좀 이렇게 뒤적여주면 좀 빨리 식겠죠. 자, 어느 정도 식었으면은 믹서기에 갑니다. 자, 이때 중간중간 이렇게 물을 좀 첨가해 주면서 반복적으로 갈아줍니다. 최대한 곱게 갈아야 팥의 그 섬유소나 이 당질이 최대한 분해되면서 이 소화도 쉽고 장에서 발효가 쉽기 때문에 최대한 곱게 갈아줍니다. 자, 보시면은 입자가 아주 곱게 갈렸습니다. 자, 이것을 이 끓일 냄비에 옮겨 담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갈아줍니다. 자, 팥을 곱게 갈았으면 이제 끓여야 되는데요. 자, 이때 이제 이 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이 상태는 좀 너무 되직하죠. 자, 물을 약간 첨가해 줍니다. 자, 그렇다고 물을 너무 첨가해 버리면은 너무 또 묽은 죽이 되니까요. 그리고 이제 누룩을 넣어주면은 이게 삭으면서 더 묽어져 버립니다. 그러니까 좀 되직한 상태로 이 죽을 끓여야 됩니다. 자, 이 정도입니다. 자, 이 정도로 이 되직한 상태로 끓이기 시작합니다. 자, 뒤죽여주면서 끓여야 됩니다. 밑에가 타니까. 자, 강불로 끓이기 시작합니다. 자, 끓이는 도중에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. 소금은 약 20g에서 25g 정도 넣어주는데요.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한번 맛을 보고 좀 싱겁다 하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중간에 이 거품이 올라오면은 이 불을 끄고 이 거품을 걷어내시고, 걷어낼 필요는 없고요. 대충 걷어냅니다. 거품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 끓이는데요. 이렇게 팔팔 끓이기 시작한 지 한 15분에서 20분간 끓여주면 됩니다. 자, 끓어오르면은 그때부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. 자, 좀 약한 불로 했을 때는 20분 끓여주고 강한 불로 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. 자, 오래 끓일수록 이 팥죽이 더 충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됩니다. 자, 이렇게 충분히 끓었으면은 이제 불을 끕니다. 자, 불을 끄고 놔두는데요.
이 누룩을 여기 이 끓인 직후에 넣는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팥죽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넣습니다. 이 뜨거울 때 넣으면은 효소가 파기되어서 이 누룩이 잘 삭지가 않습니다. 누룩이 이 팥죽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누룩을 넣어줘야 되니까 1시간 이상 충분히 식힌 다음 이 팥죽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 누룩을 넣습니다. 자, 1시간 정도 식혔습니다. 60도 이하로 식힌 다음에 누룩 150g을 넣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고 그러니까 이 공기가 통하는 뚜껑을 닫아 놓고 밤새 둡니다. 숙성을 시킵니다. 자,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뒤직해집니다. 그런데 이게 누룩을 넣어주면은 오히려 이게 삭아가지고 더 묽어져 버립니다. 자, 하룻밤 숙성시켰더니 이런 모습입니다.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묽어지는데요. 이 냉장고에 한 하루 이틀 두면은 더 맛이 듭니다. 팥죽은 아주 빨리 쉬니까요.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3일 이상 두고 드실 것은 이 냉동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드실 때 이게 살짝 데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냥 드셔도 됩니다. 팥죽은 원래 차게 먹어야 더 맛이 있죠. 근데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살짝 데펴서 드시는 게 좋겠죠. 이 쌀알이 이 누룩 알갱인데 이게 이 팥죽을 끓인 후 좀 시간이 지나서 넣을수록 좀 약간 설익은 이 밥알 맛이 납니다. 자, 그렇지만 뭐 먹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. 자, 여기까지 누룩 팥죽 끓이는 방법을 다 마치고요. 영상 뒷부분에서 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구두로 팥죽 끓이는 과정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, 그리고 이 누룩 팥죽이
왜 소화가 쉽고 특히 변에 좋은지 그 이유 등을 설명드리고요. 이 유나 장이 극히 안 좋으신 분들은 팥죽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, 그리고 팥이란 콩이나 다른 잡곡에 비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. 자, 들어가기 전에 이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먹을까요? 일단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말 있죠. 죽은 일단 소화가 쉽기 때문에 이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환자들이 주로 먹습니다. 자, 그런데 극히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 팥죽은 먹지 않습니다. 주로 이 쌀로 만든 뭐 소고기죽, 야채죽, 녹두죽을 먹죠. 그 이유는 쌀이 가장 소화가 쉽기 때문입니다. 자, 그 반면 이 팥죽은 주로 이 팥으로 죽을 끓입니다. 물론 새알심이나 뭐 밥알이 들어가긴 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팥죽은 일반 그 쌀로 베이스로 만든 죽보다는 소화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팥죽은 주로 이제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자, 팥죽을 먹고 나면은 신목이 올라온다, 또는 소화가 안 돼서 나는 팥죽 안 먹는다, 그리고 또 방구가 많이 나온다,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 팥죽을 좀 충분히 잘 끓인 다음에 이 누룩으로 숙성시켜서 먹었더니 이 설탕 없이도 약간의 단맛도 있고, 소화가 어려워서 팥죽은 안 먹는다는 분도 이 누룩 팥죽을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. 그리고 이 설사변을 좀 보던 분들이 좀 변이 뭉쳐서 나온다,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. 저도 이 팥죽을 먹고 나서 이 변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. 어떤 때는 화장지가 전혀 필요 없게 이게 나오고 아주 굵고 길게 정말 쾌변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팥죽을 소화가 잘 되게 끓이면은 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다, 이런 생각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팥죽 끓이는 방법은 뭐 특별할 게 없죠.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걸 보면은 다 대동소이하죠. 자, 팥의 떫은 맛을 빼고 그 다음에 압력솥이나 일반 전기밥솥에 팥을 삶습니다. 자, 팥을 익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죠. 믹서기로 곱게 간 다음 적당한 점도를 맞춰서 끓입니다. 자, 저어주면서 끓이죠.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 좀 걷어내고 팔팔 끓입니다. 자, 이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파는 팥죽은 대부분 설탕을 좀 집어넣죠. 이 팥은 떫은 맛,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을 아무리 잘 우려내도 이렇게 끓여놓고 맛을 보면은, 직후의 맛을 보면은 텁텁하고 쓴맛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파는 팥죽은 거기다 설탕을 좀 많이 넣으면은 이게 감춰지는데요. 이 누룩 팥죽에서는 이 누룩을 넣어줘가지고 하룻밤 지나면은 이 쓴맛이 싹 가셔버립니다. 제가 한 번은 떫은 맛을 전혀 빼지 않고 팥죽을 끓였는데 이렇게 먹었을 때 굉장히 쓴맛이 강해서 이걸 뭐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누룩을 넣고 밤새 두었더니 이 쓴맛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. 자, 이 누룩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 독소를 먼저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이따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. 아무튼 팥죽을 끓일 때 최대한 소화가 쉽게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 떫은 맛을 최대한 잘 우려내고, 자, 잘 우려내는 방법이 하룻밤 불렸다가 팔팔
끓인 후 그 뜨거운 물에 좀 오래 놔두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이 떫은 맛을 많이 빼내면은 팥 색깔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팥죽을 다 끓여놨을 때 이 팥죽 색깔이 좀 이쁘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에 좋게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 떫은 맛을 좀 많이 빼내시기 바랍니다. 이 쓴맛, 그 떫은 맛은 다 우리 소화기에 이 독소가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은 이 떫은 맛을 최대한 우려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압력솥에 아무튼 푹 삶으시기 바랍니다. 이 전기밥솥에 삶아도 충분합니다만 압력솥에 아무래도 고압으로 삶으면 더 팥이 잘 퍼지겠죠. 자,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아서 끓이시면 됩니다. 자, 끓이는 과정은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으니까요. 자, 누룩을 넣는 시점이 팥죽을 팔팔 끓이다가 불을 끈 직후에 넣는 게 아니고 불을 끄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팥죽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잘 안 식습니다. 그래서 좀 1시간쯤 지나서 이 누룩을 넣어줘야 이 누룩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고 이 팥죽을 잘 삭힙니다. 자, 끓인 직후에 제가 누룩을 넣어 보면은 그 다음날 팥죽이 식으면서 굉장히 뒤죽해져 버립니다. 우리 보통 팥죽은 먹을 때는 묽었는데 이게 밤새 놔두면 또 차가운 데 놔둘수록 굉장히 굳어져 버리죠. 자, 그런데 이 누룩을 넣어 놓으면은 이게 굳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누룩이 이 팥죽을 삭히면서 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, 팥에는 이 당질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팥에 당질이 삭으면서 이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단맛이 올라옵니다. 자, 그런데 이 누룩을 아무튼 끓인 직후에 뜨거울 때 넣으면은 그런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팥죽이 되직해져 버립니다. 자, 반면 1시간쯤 지나서 이 누룩을 넣어주면은 이 누룩의 효소가 팥죽을 삭히기 때문에 이 밤새 놔두면은 팥죽이 가지고 있는 떫은 맛이나 이 쓴맛이 제거가 됩니다. 자, 아무튼 팥죽을 어느 정도 식혀서 한 60도 이하로 식혀서 누룩을 넣어준다는 거. 자, 그런데 너무 식힌 다음에 넣어버리면 또 효소 작용이 좀 적어서 이 팥죽이 잘 안 삭습니다. 그리고 그 누룩 알갱이가 좀 이게 생쌀 맛이 납니다. 자, 이 누룩은 한국 쌀누룩인데요. 우리가 효소 만들 때, 현미효소 만들 때 쓰는 누룩인데요. 이 누룩은 만들 때 쪄서, 즉 익혀서 만든 다음에 다시 말린 거기 때문에 익은 쌀입니다. 단지 말렸기 때문에 다시 쌀처럼 이거 딱딱한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데 넣어주면 이게 수분을 먹으면서 익은 쌀처럼 변합니다. 그런데 약간은 좀 생쌀 맛이 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먹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그렇게 하룻밤 숙성시켜서 드시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팥죽이 묽어집니다. 점점 삭으면서. 그러면서 맛은 좋아지는데 좀 너무 물처럼 묽어져 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장에 좋으니까 좀씩 드시면 좋습니다. 자, 이 팥죽 끓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마쳤고요. 자, 그러면 이 누룩 팥죽이 왜 소화가 쉬운지, 그리고 왜 변에 좋은지 설명드리도록
자, 팥은 이 쌀보다는 소화가 어렵죠. 그래서 이 팥죽은 소화력이 그렇게 떨어진 중환자가 먹지 않죠. 자, 그렇지만 이 팥죽을 잘 끓이면은 이 이제 소화도 좀 잘 되고 이 변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팥은 성분이 당질이 많습니다. 자, 우리가 콩으로만 죽을 써먹진 않죠. 그리고 녹두로만도 죽을 써먹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팥죽은 팥으로만 죽을 씁니다. 그 이유는 팥은 비교적 소화가 쉽기 때문입니다. 자,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음식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이 팥은 또 콩처럼 이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섬유소입니다. 팥의 속은 좀 당질이 많은 그런 물질이고 껍질은 이 섬유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. 자, 그런데 콩에 비해서 소화가 쉬울까요? 그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콩은 많고 팥은 적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소화가 콩보다는 쉽기 때문에 옛날 조상 대대로 이 팥은 좀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. 팥죽도 끓여 먹고 팥 콩고물도 많이 쓰죠. 반면 콩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죽을 써먹지도 않고 주로 이제 된장, 청국장으로 발효시켜서 먹었다는 것이죠. 자,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그것은 후라이팬에 볶아보면 알겠죠. 기름이 많은 것들은 다 튀겨집니다. 볶아지죠. 그러면서 고소해집니다. 그렇지만 팥이나 녹두 같은 것은 안 튀겨집니다.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화가 쉽고요. 자, 같은 콩이라도 강낭콩이나 완두콩은 후라이팬에 튀겨지지 않습니다.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적고 당질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이 콩밥을 해 먹을 때 강낭콩이나 완두콩만 그것도 덜 여물었을 때, 좀 부드러울 때 밥에 놓아 먹었지, 이 다른 콩들은 그렇게 밥에 놓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양인들도 완두콩만 먹는 것입니다. 자, 아무튼 이 팥은 비교적 소화가 쉽다. 자, 그런데 이 팥은 이 쌀보다는 어렵다. 자, 그러면 이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팥죽을 끓여야 되는데요. 자, 한번 팥죽을 끓이는 과정을 보십시오. 자, 쓴맛, 떫은 맛을 우려낸 다음에 그것을 삶죠. 자, 삶은 다음에 그걸 또 믹서기에 곱게 갑니다. 자, 이 믹서기를 아주 곱게 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자, 당질이든 섬유소든 최대한 입자를 곱게 만들어주면은 좀 소화가 쉬워집니다. 특히 팥의 그 껍질, 이 껍질인 섬유소는 대장에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아주 그 미세하게 갈아서 그것을 먹어주면은 장에서 그래도 발효가 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팥을 믹서기에 곱게 간 다음에 또 아주 오래 끓이죠. 이 열은 이 소화가 쉽게 만들어줍니다. 오래 끓일수록. 열은 효소처럼, 소화 효소처럼 화학적으로 이 분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조청 만들 때 어떻게 하죠? 이 쌀이라든가 뭐 호박 같은 것을 불에 아주 오래오래 끓이죠. 자, 끓이게 되면 열에 의해서 이게 단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조청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것처럼 열에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좀 소화가 쉬워집니다. 자, 아무튼 팥죽은 그래서 비교적 콩보다는 소화가 쉬운데 아무리 그렇게 잘 끓여 놔도 흰죽, 즉 쌀죽보다는 소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팥죽을 끓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또 한 번 삭혀줍니다. 자, 누룩을 넣으면은 왜 또 소화가 쉬워지는군요. 미세하게 분해된 이 팥죽에
이 누룩을 섞어 놓으면은 이 누룩에는 이 효소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. 이 효소는 분해 물질입니다. 우리가 현미효소 만들 때 이 현미밥을 해서 누룩을 섞어 놓으면은 이 삭으면서 이 물이 흥건히 생기죠. 자, 이 밥알을 삭히기 때문입니다. 이 효소는 영양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이 독소도 제거합니다. 우리가 이 매운 파나 갓 같은 걸로 갓김치 있죠. 이런 것을 이런 것 김치를 막 담아 놨을 때는 먹을 수가 없죠. 자, 그런데 익으면, 즉 발효가 되면은 순해지죠. 그 매운 고춧가루, 생강, 마늘, 그 매운 무맛 또는 쪽파 이런 그 매운맛이 사라집니다. 그 이유는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이 효소가 이 독소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 것처럼 이 누룩에는 이 누룩균이 만든 효소가 잔뜩 묻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누룩을 넣어주면은 김치든 무엇이든 다 그 맛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 입에 거슬리는 독성을 제거하고 영양을 분해해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팥죽을 끓인 다음 이렇게 누룩을 넣어 놓으면은 누룩의 효소가 팥의 독성을 더 제거하고 또 팥이 가진 당질이나 영양소를 쪼개주기 때문에 그 소화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. 즉, 이 미생물이 증식한 것은 아니지만 발효 음식처럼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소화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팥에는 영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군요. 자, 우리가 팥죽이 매우 빨리 신다는 거 아실 겁니다. 한여름에. 자, 빨리 신다는 것은 그만큼 영양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빨리 증식한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뭐 음식이 상한다, 부패한다는 뜻은 미생물이, 즉 부패균들이 증식한다는 소리입니다. 우리가 물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상하지 않죠.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미생물의 먹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. 사골국물이나 생선찌개를 여름에 놔두면 금방 상해버립니다. 반나절이면 좀 신내가 납니다.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미생물이 온도가 높을 때는 아주 빨리 증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쉬는 것입니다. 이 팥이 빨리 쉰다는 것은 그만큼 영양이 많다는 뜻입니다. 들깨도 좀 빨리 쉬고 녹두도 좀 빨리 쉬죠. 그렇지만 팥죽이 아무튼 가장 빨리 쉽니다. 그만큼 영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쉰다는 것입니다. 사실 그 과거 선조들은 이 팥죽을 끓일 때요, 믹서기가 없잖아요. 그래서 팥을 이렇게 삶아서 절구통이라도 갈겠죠. 어떻게 해서든 갈아서 그 껍질을 좀 버리고 끓여 먹었다는 것입니다. 좀 소화가 더 쉽게. 그리고 물에 담갔다가 이 떫은 맛을 좀 버리고, 위에 맑은 그 떫은 맛은 버리고, 아무튼 그렇게 최대한 독소도 제거하고 좀 소화가 쉽게 그 팥의 껍질도 제거하고 팥죽을 쏘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지금은 믹서기가 있으니까 굳이 껍질을 버릴 필요는 없는데요. 아무튼 섬유소가 바닥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. 대장에서 이 부패가 일어난다고.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, 그리고 또 팥죽을 조금 더 누룩을 넣었을 때 이 단맛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좀 부족한 분들은 믹서기에 이 팥을 갈 때 식은 밥도 좋고 뭐 아무 밥이라도 좋습니다. 밥을 같이 한 공기 정도, 좀 뭐 반 공기라도 이 밥을 넣으면 넣을수록,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
이 팥죽에 달아줍니다. 그 이유는 이 누룩이 이 당지를 삭혀서, 즉 밥을 삭혀서 이 단맛을 내게 하기 때문입니다. 자, 팥죽만 끓여서 누룩을 누워주면은 팥에는 당질이 있긴 있지만 적기 때문에 단맛이 적게 생기는데, 이 밥을 그 팥을 믹서기로 갈 때 밥을 같이 넣어서 갈아가지고 이제 팥죽을 끓인 다음 누룩을 넣어주면은 이 쌀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쌀이 더 삭으면서 이 단맛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이 하룻밤 지나면은. 자, 그러니까 좀 더 팥죽을 맛있게 설탕 없이 단맛을 내고 싶으신 분은 밥을 좀 갈아서 이제 믹서기에 갈 때 넣으시면 된다는 거. 자, 그런데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단맛이 강해지고, 그리고 또 팥죽이 삭으면서 물이 많이 생겨서 좀 묽어져 버립니다. 좀 물처럼. 그러니까 반 공기나 좀 한 공기 정도만 넣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위나 장이 현재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밥을 좀 넣어서 갈아서 팥죽을 쓰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더 소화가 쉬우니까요. 아무래도 밥을 넣어주면은 이 장에서 더 소화가 쉬운 이 당질이 좀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자, 뭐 팥죽이 좋다고 주구장창 이 팥죽만 드시라는 게 아니고, 자, 가끔 그냥 이렇게 누룩팥죽을 끓여 드시고, 내가 현재 장이 설사를 자주 하고,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이 팥죽을 끓이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팥죽도 많이 드시면은 소화가 어려우니까요. 자,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그냥 팥죽을 서너 숟갈씩 이렇게 드셔주면은 이 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꼭 명수식 섭생을 지키라고 말씀드리죠. 이 팥죽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다른 섬유질 음식까지 많이 드시면서 팥죽을 드시면은 오히려 장에서 또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. 이 섬유소 음식을 최대한 줄이시고, 자, 우리가 섬유소 음식이라는 것은 야채만 섬유질이 아닙니다. 미역, 김, 버섯, 나물, 김치, 다 채소 다 섬유질 음식입니다. 이 섬유질 총량을 최대한 줄이고, 그러니까 뭐 된장국이나 뭐 깍두기 하나 정도 드시면서 이 팥죽을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팥죽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식사 후에 두세 숟갈씩 이렇게 한번 드셔 줘 보십시오. 그러면은 변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입니다. 자, 자, 여기까지 이제 누룩팥죽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,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